오늘장 민주를 찾아라 이상형 월드컵. 네, 좌절의 9월을 뒤로 하고 10월의 첫 거래일 맞이를 했습니다. 오늘 첫 거래일에 좀 경쾌한 시작을 알리고 있죠. 일단 영국에서 이 감세한 철회 소식도 있었고요. 미국 국채금리 안정이 되게 되면서 미국 증시도 간밤 상승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훈풍을 고스란히 받아서 오늘 우리장 코스피도 그리고 코스닥까지도 뚜렷한 상승 곡선을 그려가고 있는 화요일장인데요. 자, 오늘도 8개 특징주 시장에서 골라봤습니다. 오늘 8개 특징주 대진표를 같이 구성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 소개 좀 해드리도록 하죠.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영호 전문가 그리고 이정호 전문가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그러면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꼽은 8개 특징주 그리고 대진표가 어떻게 구성이 됐는지 지금부터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8강의 1라운드부터 보시죠. S로 오늘 떼는 종목들부터 스타트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장 산유국들의 대규모 감산 전망에 대한 기대감이 분출이 되면서 강하들은 보여주는 쪽이 역시 정유주들인데요. 이 중에서도 S-OI를 꼽아봤고요. 대표적인 정유주이면서도 2차전지 배터리를 함께 안고 있는 SK이노베이션도 오늘 출전하겠습니다. 이 두 종목 간의 대결, 승자는 잠시 뒤 1라운드에서 확인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2라운드로 이어서 가보시죠. 컨디션을 되찾는 태양광주들의 대결로 꾸며봤습니다. 역시나 신재생의 기세는 쉽게 꺾일 수가 없었던 거죠. 얼마 전 고점을 찍고 나서 최근 시장의 하락과 함께 주춤했던 태양광주들인데요. 오늘장 다시금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먼저 현대에너지솔루션은 오늘 무려 10%가 넘는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태양광의 대표주자인 하나솔루션도 오늘 강한 면모를 보여주는데요. 이 종목들의 대결은 2라운드를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바로 이어서 3라운드로 가보시죠. 자, 먼저 오늘 반도체 관련주들 일제히 날아오르고 있죠. 지난번 미국 증시의 훈풍에 수직 상승해주고 있는 반도체 투톱, 그중에서도 SK하이닉스가 출전하게 됩니다. 오늘장 아주 강한 모습이고요. 상대로 나온 종목은 반도체와 함께 또 OLED 소재주로도 잘 알려져 있는 덕산 네오룩스, 오늘 7%가 넘는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만만치 않은 3라운드 대결도 기대해 주시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4라운드로 가보겠습니다. 지주사들로 좀 묶어봤는데 하는 일은 상당히 좀 다르죠. 자, 먼저 금융주인 하나금융지주입니다. 금리 인상의 수혜주라고 불리긴 하지만 주가 흐름은 영 탄력을 받지 못하는 모습, 지난 여름부터 지속이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철강으로 대표되는 세아제강지주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철강 가운데서도 남다른 강세를 보여주었던 게 바로 이 세아 관련된 그룹주들이었죠. 잠시 그런데 좀 쉬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4라운드에서 맞붙는 이 두 종목 간의 대결은 승부가 어떻게 날지도 잠시 후 4라운드에서 풀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이렇게 대진표를 공개해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8강의 1라운드부터 만나보실까요? 자, 1라운드에 올라온 종목들은 대표적인 정유주들입니다. S-OIL과 함께 SK이노베이션이 올라와 있거든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판단하시기에는 어떤 종목이 더 괜찮다고 보시는지 오늘 대결의 승자를 여러분의 선택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동안에 이야기 한 가지 좀 풀어보도록 하죠.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이라고 잘 알고 계시죠? 오펙과 더불어서 러시아 등과 이 협의체죠. 이 오펙 플러스의 정례 회의가 오는 5일에 개최가 됩니다. 이게 예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전망이요. 이 산유국들의 대규모 감산 협의가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공급이 줄어들 테니 국제 유가의 강세는 더욱더 뚜렷해지겠고 이로 인해 정유주들의 강세 전망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국제 유가 기름값의 강세도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 정유주들의 뚜렷한 상승이 나타나는 것도 바로 이런 전망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김영호 전문가님, 에너지 관련주들 다시금 본격적인 탄력을 좀 받게 될까요? 일단 정유주들을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는 예. 아무래도 이 글로벌 경제 상황을 얘기를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지금 오펙이 어찌됐든 내일 정례 회의에서 이 목표치가 결정될 예정인데 거의 감산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시장에서는 이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이 정유에 대한 그런 생산량이 줄어든다면 당연히 희소성의 원칙에 의해서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죠. 저는 공급이 줄어든다고 해서 그만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수요가 늘어난다고는 생각은 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수요도 같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거는 당연히 이 산업에 대한 그런 쓰임새 자체가 이 산업 전반적으로 쓰임새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 이제 공급이 줄어들면 거기에 맞춰서 수요도 같이 줄어들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좀 단기적으로 저는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정유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길게 가기는 조금 한계가 있는 재료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차라리 이 정유를 대체를 할 수 있는 신재생 쪽이 조정이 나올 때 좀 이런 종목들을 잡아보는 게 저는 어떨까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제 마진, 가장 중요한 정제 마진 같은 경우에는 이 단기 언더슈팅을 지나서 좀 4분기에 반등이 예상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 에너지 가격이 변동성의 요인이 아직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예. 불확실성, 즉 수요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그 말씀을 일단은 드리고 싶고, 이 원유 수요 감소에 따라서 지금 오펙이 선제적인 대응을 하고 있지 않나. 지금 이 부분을 저는 꼽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 수요는 줄어들고 있는데 공급까지 유지를 해버리면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밸런스를 맞추고 있는 저는 과정이다. 이 정도로 딱 생각을 저는 하고 네, 있습니다. 수요 변동에 따른 대응하는 정도에 불과하다라는 판단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같은 경우도 지금 EU에 천연가스를 공급을 하는 거를 추가적으로 중단할 수 있다라는 이런 위협 매크로 환경이 있는데, 그렇죠. 그거에 따라서 오히려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비중이 오히려 더 높아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경기 상황을 본다면 신재생 에너지로의 투자도 조금씩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좀 부담스러운 상황임에는 틀림없지만, 그렇죠. 경기 침체 국면이 되게 되면 사실 뭐 어떤 산업이든 간에 그 데미지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속도가 늦춰질 뿐이지 이 산업은 신재생 에너지 산업은 결국에는 이루어져야 될 산업이다. 결국 이 포지셔닝을 계속해서 늘려가야 되는 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저는 차라리 이런 종합적인 이런 환경을 본다면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저는 투자를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 결국에는 이 수요에 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오펙의 감사한 발표에 따라서 이 가격도 좀 많이 출렁이게 될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단기적으로 짧게 관점을 가져가시지 마시고 글로벌적인 이런 정세 상황까지 같이 봐야 되는 게 지금 시장이 맞다. 그만큼 민감한 상황이다. 민감도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투자의 모멘텀을 조금 정리를 네.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에너지 관련된 그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 대규모 산유국들의 감산이 전망이 되기 때문에 이로 인한 정유주들의 탄력 어느 정도나 더 갈 수 있을까 점쳐보는 시간인데요. 지금 김영구 전문가께서는 최근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죠. 그래서 원유 수요 자체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대응, 그러니까 공급을 그에 맞춰서 줄이는 것뿐이다. 그래서 이 재료가 정유주들의 길 그 재료로 작용하기 좀 쉽지가 않을 것이다라는 점 말씀해 주시면서 오히려 신재생을 조금 더 주목해야 하는 타이밍이 아닐까라는 점 같이 언급을 또 해주셨습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이번에는 그러면 이정호 전문가의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이정호 전문가께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정유주 같은 경우에는 네. 이번 연도 돈을 확실히 많이 벌긴 벌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감산 이슈로 인해서 어느 정도 반등세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이런 반등보다는 단기적인 반등보다는 연말로 가면 갈수록 배당주로서 더욱더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역시 이 재료 자체는 단기적인 반등 수준에 그칠 것이다라고 네, 맞습니다. 보시는군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수요가 점차 줄기 때문에 이렇게 감산을 한다는 이유가 제일 크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이렇게 많이 크진 않을 거다. 물론 원유 가격이 조금 올라서도 근데 마진이나 이런 수요가 점차 줄어들면은 예.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에 별 차이는 없고, 그런 부분을 봤을 때 단기적인 이슈밖에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점점 연말로 갈수록은 배당주 매력이 부각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점차 에너지 관련주들,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 뭐 오늘 장에서 태양광들이 올라주는 모습세가 나왔는데, 강합니다. 네, 아까 이런 거 저는 어떻게 본다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신재생 에너지는 이렇게 원유를 떠나서 미래 먹거리 사업이다. 네. 이거는 뭐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 글로벌 트렌드, 신재생 에너지 글로벌 트렌드로 묶여면서 어디 나라든 다 정책적으로도 다 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더욱더 부각이 되면 될수록 가치는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마치 자동차가 전기차로
향해 가는 것처럼 뭐 피할 수 없는 흐름인 거죠. 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점차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부각이 된다라고 한다라면, 신재생 에너지는 이 원유를 떠나서 계속적으로는 모멘텀을 받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신재생 에너지는 꾸준히 관심을 갖자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사실 뭐 이정호 전문가 의견도 마찬가지 의견으로 귀결이 됩니다. 지금 그 산유국들의 감산 전망에 대한 이 재료들은 정유주들의 특히 에너지 관련된 쪽에 단기적인 재료로 일정인 반등 재료로 소진되지 않을까라는 점 말씀을 해주셨고요. 역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은 신재생 에너지로의 변화다라는 점 같이 이제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를 조금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에너지 관련된 그 종목들에 대한 전체적인 뷰, 관점을 좀 짚어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종목 대결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앞서 언급해드렸던 것처럼 8강의 1라운드 대결, 대표적인 정유주들로 꼽아봤습니다. S-오일 대 SK 이노베이션의 대결이죠. 자, 지금부터 한번 바로 여쭤볼게요. 자, 먼저 김영호 전문가님, 둘 중에는 어떤 종목으로 가시겠습니까? 이제 앞에 말했던 게 이제 힌트가 네. 되지 않을까. 이제 정유뿐만 아니라 네. SK 오늘 가지고 있는 SK 이노베이션 자 들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SK 이노베이션 김영호 전문가께서 골라주셨고요. 이정호 전문가 의견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네, 저도 어떻게 본다면 정유 사업만 하는 S-오일보다는 SK 이노베이션이 배터리 사업까지도 같이 하고 있는 부분이 네. 가장 크다라고 해서 SK 이노베이션으로 선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의 선택이 마찬가지로 모아졌습니다. SK 이노베이션을 골라주셨고요. 자, 그러면 이 두 종목에 대한 이야기 좀 더 자세히 좀 들어볼게요. 자, 먼저 김영호 전문가님. 네. 역시 정유만 있는 것보다 미래를 보고 전기차, 배터리도 같이 갖고 있는 SK 이노베이션이 좀 우위가 있다라는 점 말씀을 해주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SK 이노베이션은 이제 주목을 좀 할 때가 됐습니다. 네, 혼자 많이 소외됐었죠. 네, 맞습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아무래도 이 LG 에너지 솔루션과 비교가 될 수밖에 없는데 LG 엔솔과를 비교했을 때는 당연히 후발주자로서 올라가고 있는 게 맞는데 글로벌 캐파로 봤을 때는 기업 3위에 위치할 만큼 그래도 작지 않은 기업이에요. 네. 그래서 배터리 시장을 충분히 저는 포지션을 많이 잡아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배터리 시장이라는 게 좀 독과점 시장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캐파 자체가 너무나도 커질 시장이기 때문에 SK 이노베이션이 가져갈 수 있는 저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 하나만 사는 게 아니라 다시 나눠 가질 것이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SK 이노베이션이 이제 정유주로 분류가 되기보다는 요즘에 투자자들의 생각을 딱 떠올릴 때는 배터리 쪽으로 많이 생각이 날 거예요. 그렇죠. 배터리로 사실 많이 움직였는데 유난히 올해 들어서는 그 전쟁 터지고 나서 정유로만 너무 움직여서 네, 맞습니다. 많이 소외됐거든요. 언급이 네. 잘 안 되고. 네, 맞습니다. 하지만 기업 내부적으로 본다면 배터리나 소재 쪽으로 이 지금 딥체인지를 시도를 하고 있는 즉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면서 지금 ESG 경영 강화를 통해서 특히 이제 배터리 쪽으로 사업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전기차 배터리는 사실 친환경, 신재생의 가장 근본적인 사업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SK 이노베이션이 지금 에너지 기업으로 변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SK온 같은 경우에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발달했던 초기 시장과 거의 비슷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캐파도 그 정도까지 올라왔고요. 실제로 2020년에 LG 에너지 솔루션의 캐파까지 지금 올라온 상황이고 글로벌 3위 기업인 만큼 사실 현대나 이제 기아차에 좀 몰려 있는 게 사실이긴 합니다만 결국 이 거래처가 포드나 아니면 북미나 유럽 쪽으로 많이 치중이 되고 있는, 지금 옮겨가고 있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캐파가 점점 커진다면 결국에는 지금 수주 잔고도 확대가 되고 흑자 전환도 되면서 결국 이게 주가가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저는 종목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김용호 전문가께서 SK 이노베이션을 상대적으로 더 좋게 보셨던 이유 상세히 들어봤고요. 자, 이정호 전문가님, 반대로 또 S-오일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그 에너지 관련된 좀 정유 쪽에서 배당 이야기 해주셨던 것 같은데 네. 그 매력은 있겠죠, 충분히? 저도 S-오일 같은 경우에는 배당주로서 눈여겨보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예. 작년 대비 이번 연도 실적이 어마무시하다. 이만큼 어떻게 보면 작년에 거의
거의 약 4% 좀 안 되게 배당을 했었는데 네. 만약 이번 연도까지도 이렇게 이 실적으로 배당을 이뤄진다라고 한다면 거의 5%가 넘는 수준의 배당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네. SO일 같은 경우는 배당주로서 더욱더 매력이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시장이 이렇게 흔들릴 때 배당주로 눈 돌리는 분들 많이 있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대는 솔직히 충분히 지금 뭐 감산 이슈를 떠나서 배당주로서 매력은 있다. 근데 제가 좀 원하는 흐름은 SO일에 좀 원하는 흐름은 원유 가격이 좀 안정화가 되고 나서 들어가는 게 낫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본다면 원유 따라서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이 제일 큰데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좀 약간 디커플링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약간 더 배당주로서 매력이 더 부각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SO일 같은 경우는 배당주로서 좀 많이 보는 편이고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예. 그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정유 사업뿐만 아니라 배터리 사업까지도 같이 진행하는 부분이 가장 역시.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어떻게 본다면 정유 사업으로 꾸준한 수익을 창출하면서 배터리 쪽으로는 밸류레이션이나 이런 부분이 더 고평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지금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떨어져도 많이 떨어졌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을 정도로 지금 많이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SK 이노베이션과 S-오일의 대결을 펼쳐봤습니다. 일단 두 분 전문가들의 선택은 마찬가지로 정유와 함께 2차 전지 배터리도 같이 안고 있는 SK 이노베이션이 조금 더 우위에 있다라는 판단을 내려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시청자분들은 어떤 선택을 해주셨는지도 바로 확인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띄워주시죠. 시청자분들의 선택은 저 잘못 본 줄 알았네요. 9대 91입니다. SK 이노베이션 압도적인 승리를 챙겨갑니다. 자, SK 이노베이션 만장일치로 4강으로 올려보도록 하겠고요. 9%의 선택을 받게 된 S-오일 이 가격 전략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자, 이정우 전문가님, S-오일 가격 전략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S-오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격대에서 어느 정도 좀 안정화되고 들어가는 게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어떻게 본다면 이번 이슈로 인해서 단기적인 반등세가 나오고 나서 그 지금 가격대를 좀 유지해준다라고 한다면 목표가는 10만 원까지도 무난하게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S-오일 가격 전략도 살펴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매수 시점 지금 당장이라기보다는 유가의 좀 가격 안정이 됐을 때 들어가시는 게 어떨까라는 점 말씀해 주셨고요. 목표 주가는 10만 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8강의 1라운드 마무리 지어보고요. 8강의 2라운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8강의 2라운드 대결 솔루션이라는 끝자리를 함께 공유하고 있죠.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입니다. 현대에너지솔루션과 하나솔루션인데요. 최근 들어서는 주가 고점 찍고 잠시 주춤거리고 있다가 다시금 오늘장 시장의 반등과 함께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현대에너지솔루션 10% 더 훌쩍 넘는 강한 주가 상승 끌어내고 있고 하나솔루션도 마찬가지로 강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태양광 관련된 두 종목 간의 대결, 과연 승자는 어떤 종목이 될까요? 지금부터 바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정우 전문가님, 둘 중에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저는 현대에너지솔루션으로 선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장 오늘장 더 주가 상승폭이 강한 현대에너지솔루션 이정우 전문가께서 골라주셨고요. 자, 그러면 김영우 전문가께서는 어디로 가실까요? 저는 하나를 고르겠습니다. 하나솔루션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의 선택이 이번에는 엇갈렸습니다. 자, 그러면 각자 선택해 주신 종목에 대해서 왜 이 종목이 더 괜찮은지 이유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정우 전문가님, 현대에너지솔루션입니다. 오늘 당장 좀 더 강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긴 한데 골라주셨다는 거는 앞으로 이런 기세가 당분간 또 더 갈 수 있다라는 측면이실까요? 네, 맞습니다. 현대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본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시장이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 저는 돌고 돌아 어차피 태조 이방원으로 간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태조 이방원에서도 제가 제일 눈여겨보는 거는 태양광이다. 태양광인데 1순위? 네, 1순위로는 태양광인데 왜 태양광을 제일 눈여겨보냐. 지금 기관과 외국인 수급들이 제일 탄탄한 섹터가 거의 어떻게 본다면 태양광이다 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네. 미래 비전이나 이런 부분도 봤을 때 이 태양광은 지속적으로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까지도 점차 확대가 돼가고 있는 추세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현대에너지를 선택한 이유는 네. 어떻게 본다면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케미칼류가 제일
대다수고 실적이나 영업이익을 따졌을 때 대다수고 거기서 이제 태양광 사업을 점차 확대해 나가는 부분이 제일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대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매출의 90%가 양 모듈 태양광 모듈 사업 쪽에서 발생을 하는 부분이 있고 태양광 사업의 비중이 서로 좀 다르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본다라면 태양광에 제대로 타고 들어가는 거는 현대에너지솔루션이다. 진짜 배기는 현대에너지솔루션이다. 네,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고 이번 연도 실적 예상치도 작년 대비 거의 서프라이즈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본다라면 이번 연도가 피크만 아니면 내년까지도 이 실적을 계속적으로 이어갈 거라고 본다라면 지금 주가보다는 한 단계 더 올라갈 수는 여력은 있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새로 또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솔루션에 비해서 현대에너지솔루션이 이게 회사에서 차지하는 태양광 관련된 사업의 비중이 확연하게 많다는 점, 그리고 이 실적도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내년까지도 이런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사실 뭐 지금까지는 하나솔루션의 주가 상승 흐름이 워낙 또 강했기 때문에 많이 시선이 좀 쏠렸거든요. 이제는 현대에너지솔루션이다, 이런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김영호 전문가님, 하나솔루션 뭐 누구나 알고 있는 태양광 하면 하나솔루션 하면 OCI 이렇게 좀 언급이 많이 됐잖아요. 네, 맞습니다. 자, 그 하나솔루션입니다. 그런데 이정호 전문가께서 진짜 배기는 현대에너지솔루션이다, 이런 측면으로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 하나솔루션 그래도 조금 더 괜찮습니까? 네,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사업구조 개편을 이제 하고 있거든요. 이 갤러리아 그리고 첨단 소재 쪽을 분할을 시키면서 태양광 쪽으로 지금 거의 투자를 좀 몰아주는 그런 느낌이 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갤러리아 부분 같은 경우에 인적 분할을 하고 첨단 소재 부분은 이제 물적 분할을 하면서 사업 구조로 재편을 하는데 하나의 지주사 이제 하나 자체적으로 주가가 또 많이 올랐던 이유도 그런 지주사 리스크를 좀 없애면서 사업 구조 개편을 통해 없애면서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듯이 하나솔루션도 마찬가지로 이 에너지 쪽으로 투자에 대한 그런 모멘텀을 집중시키면서 지금 굉장히 잘 방향을 이끌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하나그룹이 아주 요즘에 마음먹고 그룹 자체적으로 변화를 시도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방산 쪽으로도 그렇고. 네, 그렇죠. 그리고 특히 이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번에 사업 재편을 하면서 사실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데 권리를 좀 보호하기 위해서 첨단 소재 물적 분할 관련 이제 주식을 한 700억 원 들여서 공개 매수를 하거든요. 맞아요. 네, 그것도 이제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분할로 통해서 지금 기존 5개 사업 부분을 이제 큐셀, 태양광이죠, 케미칼, 기초 소재, 그리고 인사이트 3개 부문으로 이제 줄이게 된다면 아무래도 이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매력도는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하나솔루션이 지금 이미 미국에서 태양광 모듈로 차지하고 있는, 매출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굉장히 높은데, 미국이 이제 IRA 감축법을 통해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은 저는 하나솔루션이다. 저는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국이 이끌어갈 태양광 사업 안에서 하나솔루션은 좀 탑픽이다. 여전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미국이라는 키워드를 딱 뽑아내니까 갑자기 또 매력적으로 보이기도 하는데요. 자, 이 현대에너지솔루션과 하나솔루션의 대결입니다. 당장 오늘장의 주가 흐름 자체는 현대에너지솔루션이 조금 더 강하기 때문에 어떻게 여러분이 골라주셨을지 사실 저도 굉장히 궁금해지거든요. 자, 그러면 시청자분들의 선택에 따라 4강 진출 종목이 가려집니다. 지금 그 여러분의 선택의 결과 확인해 보시죠. 어떻게 나왔을까요? 역시 승부가 보통은 아닌데, 이 하나솔루션을 누르고 현대에너지솔루션이 더 많은 선택을 받았습니다. 역시 당장 오늘장의 주가 흐름이 워낙에 좀 강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현대에너지솔루션 4강으로 올려보겠고요. 하나솔루션 아쉽게 좀 떨어졌는데요. 가격 전략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자, 김영호 전문가님, 하나솔루션의 가격 전략 어떻게 해볼까요? 네, 하나솔루션은 목표가 55,000원, 55,000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주가가 좀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셔도 좋지만 좀 내려올 때마다 좀 매집을 하시는 게 어떨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나솔루션 내려올 때마다 조금 더 매집을 하면 어떨까라는 측면에서 55,000원, 그러니까 전고점 있는 부근까지 목표 주가를 설정하시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솔루션의 가격 전략 살펴드렸고요. 자, 8강의 2라운드는 이쯤에서 접어보기로 하고 이번에는 3라운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지표 다시 띄워주시죠. 자,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8강의 3라운드로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장 지난밤 미국 증시의 반등에 따라서 반도체주들의 훈풍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제히 다 상승하는 가운데서 역시나 빼놓을 수 없는 반도체 투톱이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다 비상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SK하이닉스를 먼저 출전을 시켜봤고요. 자, 그리고 덕산 네오룩스, 이 종목 반도체 관련된 종목이기도 하지만 OLED 소재로 워낙 유명한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오늘장 뚜렷한 주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SK하이닉스와 덕산 네오룩스의 대결이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김영우 전문가님, 두 종목 가운데서는 어떤 종목으로 선택해 주실까요? 이건 좀 고민이 되는 선택이었는데요. 네. 저는 SK하이닉스 가겠습니다. SK하이닉스 네. 알겠습니다. 사실 둘 다 참 많이 내려와 있는 종목인데, 네, 맞습니다. 자, SK하이닉스를 일단 골라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이정우 전문가께서는 어디로 가실까요? 저도 SK 하이닉스로 선택을 했습니다. 이번에 고민 좀 많이 하셨나요? 아니요.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김영호 전문가님은 네. 고민을 좀 많이 하셨는데 어쨌든 뭐 결과가 SK하이닉스로 두 분 다 마찬가지 의견이 나왔고요. 자세한 설명 좀 들어볼게요. 자, 김영호 전문가님, 네. 선택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사실 SK하이닉스 반도체는 네. 전일의 미증시에서 이 반도체주 섹터들이 시장을 좀 많이 이끌었어요. 그렇죠. 이끌면서 투자 심리에 대한 개선은 확실히 된 것으로 보이지만 이 상황 자체는 좀 좋지만은 않은 상황인 마찬가지다. 그렇죠. 계속해서 반도체 여팡 당장 돌아오진 못할 것이다. 네, 맞습니다. 연준이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한 기조를 좀 한번 누그러뜨릴 수 있다는 그렇죠. 전망이 좀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이고는 있는데 근데 판을 바꿀 만한 이야기는 아니죠. 네, 맞습니다. 이 주력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디램의 가격이 지금 연일 하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고, 물론 삼성전자가 ARM에 대한 인수를 계속해서 꾸준하게 언급을 하면서 네. 어쨌든 우리나라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같은 나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네. 기업으로서 동반 수혜를 얻을 수 있는 점도 분명히 있다라고는 보고 있는데 예. 실제 이 회복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대는 조금 낮을 수 있다. 그래서 사실 단기적으로는 OLED 쪽이 조금 더 볼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은 더 강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예. 특히 이 아이폰 14 프로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모멘텀이 시장에 미칠 영향이 굉장히 좀 크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점에서 이 덕산 네오룩스가 좀 수혜를 단기간에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원달러 환율도 많이 상승을 했고, 네. 그리고 주력 고객사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가 아이폰 14 시리즈, 지금 어제도 실제로 제가 이 사전 예약을 좀 검색을 해보니까 네. 프로 이상급은 다 외진이더라고요. 그래요? 네, 지금 다 기다려야 됩니다. 오. 3주 이상 기다려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14에 대한 시리즈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좀 저는 견고하다라고 아직까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갤럭시 폴드 향으로 향한 이 OLED 패널의 생산량이 지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차라리 이 하방을 지지할 수 있는 강한 모멘텀은 저는 덕산 네오룩스가 더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일단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 모두 이 경기 수요, IT 수요에 대한 그런 부분들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저는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경기 침체 국면 속에 비싼 가전이나 IT 쪽에 손대기 쉽지 않거든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OLED와 반도체라는 그 두 가지 키워드를 놓고 본다면 저는 반도체 쪽으로 선택을 하겠다. 어쨌든 중장기적으로 이 두 종목 섹터 모두 봐야 되기 때문에 네. 저는 반도체에 대한 산업 발전이 저는 훨씬 더 크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반도체나 OLED 둘 다 뭐 쉽게 풀어가는 국면은 아닙니다만 앞으로 중장기로 봤을 때 반도체 손을 조금 더 들어주고 싶다라는 김영우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정우 전문가께서는 마찬가지로 또 SK하이닉스 골라주셨는데 그 반대편에 있는 덕산 네오룩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덕산 네오룩스 같은 경우는 아이폰 14가 흥행을 한다면 중국에서는 약간 어떻게 본다면 주춤하는 모습 때문에 요즘에 아이폰 관련주들이 약간 약세를 보였는데, 국내 출시하고 아이폰 14가 흥행을 한다면 다시 한번 아이폰 관련주들은 불 수 있다라고 생각은 들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까지도는 어떻게 본다면 중국에서 약간 이렇게 사전 이야기나 이런 부분이 약간 미흡했던 부분, 그런 부분이 조금 악재로 다가왔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예. 그거에 따라서 뭐 SK하이닉스는 어떻게 본다면은 삼성전자랑 양대 산맥이죠. 그렇죠. 지금 뭐 D램이랑 낸드 플래시 가격이 많이 가격이 많이 싸지면서 지금 반도체 관련주들이 약간 주춤하는 모습세가 나오는데, 지금 가격대 뭐 86,000원 가격대, 90,000원 이하 가격대는 충분히 저는 좀
싼 가격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많이도 내려왔어요, 네. 정말. 지금 가격대는 충분히 저평가된 가격대고 이게 어떻게 본다면 LG 에너지 솔루션이랑 SK 하이닉스랑 거의 시총도 비슷했는데 네. 지금은 차이도 많이 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SK 하이닉스는 떨어져도 너무 많이 떨어졌다.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조금씩 어느 정도 올라가 준다라고 한다면 좀 반등세는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반도체가 솔직히 말해서 지금 장기적인 구간으로서는 되게 저평가인데 네. 이 가격대를 1년을 유지할지 2년을 유지할지는 모릅니다. 네. 하지만 확실한 거는 2년 뒤에는 지금 가격보다 높다는 거는 저는 반도체 관련주로는 확신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타이밍을 정확히 알 수는 없겠지만 분명히 상승을 할 수 있다. 네, 2년 뒤 가격, 지금 가격보다는 무조건 높을 거다. 예. 지금이야 어떻게 보면 긴 암흑 터널로 지나가는 구간이다. 그렇습니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이 구간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그건 약간 미지수다. 어떻게 본다면 세계 경기나 이런 부분이 가장 많이 밀접해 있는 부분이 반도체에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라고 한다면 SK 하이닉스는 충분히 다시 10만 원 이상으로 올라갈 여력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네. SK 하이닉스로 뽑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의 선택이 마찬가지로 SK 하이닉스로 갔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여러분의 선택은 어땠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시청자분들의 선택 이렇습니다. 6대 4로 나왔군요. 깔끔하게 떨어집니다. SK 하이닉스가 60% 가져갔고 덕산네오록스도 40%로 선전했지만 승리는 역시 SK 하이닉스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을 바로 사각으로 올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덕산 네오록스 좀 아쉽게 됐는데 이 종목에 대해서는 가격 전략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정호 전문가님, 덕산 네오록스 요 가격 전략은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아이폰 14 출시일이 우리나라 시간으로 10월 7일입니다. 예. 아이폰 관련해가지고 관련주이기 때문에 아이폰 출시하면서 어떻게 흥행하는지 여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죠. 흥행이 어느 정도 괜찮게 잘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단기적으로 45,000원까지도 오. 충분히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덕산 네오록스 아이폰 신형의 출시와 함께 이 수혜 기대감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45,000원까지의 단기적인 반등이 가능할 것이라는 이정호 전문가의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이런 가격대까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고요. 자, 덕산 네오록스까지 가격 전략 챙겨봤고 8강의 3라운드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8강의 마지막 라운드죠. 4라운드로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장 이상의 월드컵 8강의 4라운드는요, 지주 대결입니다. 하나금융지주와 세아지강지주, 하는지는 꽤 많이 다르죠. 은행주와 함께 철강주의 대결로 볼 수가 있을 텐데, 하나금융지주는 최근 들어서 지난 여름 무렵부터 바닥권에서 좀 맴도는 모습이고요. 세아지강지주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신고가를 쓰면서 기록적인 모습을 보여주다가 잠시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두 종목 간의 대결, 승자가 누가 될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정호 전문가님, 둘 중 어디로 가시겠어요? 저는 세아제강지주로 가겠습니다. 세아제강지주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김용호 전문가의 선택은 어떻게 되실까요? 저도 세아제강 지주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다 세아제강지주로 이번에도 의견 일치를 좀 보이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정호 전문가님, 은행 쪽으로 보기보다는 철강이 조금 더 낫다라는 판단이신 것 같은데 선택의 이유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하나금융지주도 어떻게 본다면 충분히 매력적인 회사 네.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금융 관련 회사 중에 네. 배당 성향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가장 높다라고 볼 수 역시 있습니다. 배당. 네, 작년에 거의 7%대를 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계속적으로 이번 연도도 약간 그 정도를 반영을 한다라면 지금 주가는 상당히 저평가된 구간이다라고 그렇죠. 생각이 들고 있는데 세아제강지주를 선택했던 이유는 어떻게 본다라면은 이 종목이 다른 철강주들보다 네. 많이 올랐었던 이유는 네. 약간 네옴시티 관련주로 부각이 되면서 이렇게 올랐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철강주 가운데서도 유독 좋았었어요. 네. 세아제강 쪽이. 네, 그리고 이제 곧 있으면은 이제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이제 10월 말부터 11월 달까지 온다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차트상 어떻게 본다면은 고점을 찍고 다시 하락한 다음에 지금 바닥권에서 다시 횡보 구간에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는 조금 매력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서 네. 세아제강 지주로 선택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금융지주의 배당에 대한 이런 기대감도 상당히 있습니다만 세아제강지주 역시 다 확실하게 좀 강하게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이 네옴시티 관련된 이슈가 있다는 점이 참 승부를 가린 요인이 아니었나 싶네요. 세아제강지주 이렇게 이정호 전문가께서 골라주신 이유를 한번 들어봤고요.
자, 이번에는 김영호 전문가님. 네. 마찬가지로 세아 제강지주 골라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옴시티 이쪽 주목해 주신 건가요? 네옴시티도 물론 있지만 네. 제가 주목하고 있는 거는 이 에너지 쪽에 대한 수요, 저는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 지금 내수 같은 경우에는 여름철에 이제 폭우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이 내수에 대한 관광 수요가 좀 줄어든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 네. 반대로 이제 미국으로 향하는 그런 에너지용 관광 사업들, 즉 이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캐파가 확대되는 연관이 있겠죠. 네. 거기에 있어서 이 수출이 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좀 많이 기대를 해보고 있고, 수출이 늘어난다는 거는 당연히 이제 원달러 환율에 대한 수혜를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오스테드라는 기업과 지금 7천억 규모의 또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네. 바로 이제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에 대한 아하. 네, 그 부분을 이제 계약을 했습니다. 예. 즉 이 세아제강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이제 관광 기업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지금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많이 사업을 좀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네, 맞습니다. 그게 절강 관련된 다른 종목들과의 좀 차별점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해 세아윈드라는 이제 자회사를 설립을 했고 네. 지금 4천억 원 들여서 영국 현지에 모노파일 공장을 또 짓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2024년에 공장 지어지면은 한 24만 톤 정도의 캐파가 증설이 되게 되는데 네. 한 2026년까지 오스테드에 이 모노파일을 공급을 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수주 잔고도 어느 정도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는 길에 또 세아 그 건물을 한번 또 보고 왔는데 아, 그래요? 바로 여기 옆에 있잖아요. 예. 근데 또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세아제강지주 앞으로도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길을 네. 바로 받아오셨군요. 네, 받아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다 세아 제강주주를 골라주셨는데 시청자분들의 선택도 마찬가지였을까요? 자,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역시 시청자분들의 의견도 마찬가지네요. 61% 득표를 하게 됐고요. 세아 제강지주 이렇게 만장일치로 4강 진출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쉽게 오늘 4강으로 진출하지 못한 하나금융지주에 대해서는 김영우 전문가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자, 김영우 전문가님, 하나금융지주 요 종목 목표 주가 좀 어떻게 볼까요? 네, 이것도 저는 단기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단기로? 물론 단순하게 생각을 해봤을 때는 네. 금리 인상 시즌이다. 그러니까 순이자 마진이 많이 남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좀 그만큼 크게 작용할 수 있는 재료가 이제 좀 소멸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예. 저는 목표가 41,000원 잡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하나금융지주 목표 주가 살펴주셨습니다. 41,000원 정도 길게 보기보다는 조금 짧게 접근해 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하나금융지주의 목표 주가도 잡아드렸으니까요.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8강의 4라운드까지 해서 8강은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4강의 대결로 넘어가 보시죠. 네, 오늘장 이상희 월드컵 4강의 1라운드부터 보시죠. SK 이노베이션과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 올라와 있습니다. 자, 먼저 SK 이노베이션, 이게 오펙 플러스 회의를 앞두고서 이 산유국들의 감산을 할 것이다라는 전망과 함께 정유주들의 강세가 나오면서 오늘 진출하게 됐습니다. 게다가 정유뿐만 아니라 2차 전지 배터리 관련된 기대감도 상당한 종목이죠. SK 이노베이션이고요. 그리고 그와 맞붙는 종목이 태양광으로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종목입니다. 현대 에너지 솔루션. 특히 오늘장 태양광 관련주 가운데에서도 아주 강한 모습인데요. 자, 이 두 종목 간의 승부 어떻게 날까요?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둘 다 션으로 끝나는 종목인데, 자, 김영호 전문가님, 네. 둘 중에 어느 쪽으로 가시겠어요? 저는 배터리로 가겠습니다. SK 이노베이션입니다. 알겠습니다. SK 이노베이션으로 김영호 전문가께서는 골라주셨고요. 이정호 전문가께서는 어디로 가실까요? 저는 현대에너지솔루션으로 가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자, 역시 아까 이 태양광을 1등으로 뽑아주시는데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 같네요. 자, 그러면 하나씩 좀 이야기 들어볼게요. 김영호 전문가님, 네. SK 이노베이션이 현대에너지솔루션보다 좀 더 괜찮다 이렇게 보시는 이유는요? 아무래도 주가의 위치가 가장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현대 에너지솔루션도 물론 상승 여력은 남아있다고 저도 판단을 하는데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투자 심리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예, 이 펀더멘탈이 살아있는 종목 중에 저가 매수가 유효한 종목들을 저는 가져가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SK이노베이션이 지금 가지고 가고 있는 그 포트 자체가 저는 방향성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소재 쪽으로 계속해서 포트에 대한 강화를 시키고 있는데 그만큼 이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기업은 나중에 이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확률이 저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이 글로벌의 이 기업 자체들도 방향성도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이 SK온이 앞으로 제2의 LG 에너솔루션이 저는 그 방향성을 따라갈 수 있는 확률이 더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 정유도 정유지만 이 배터리 쪽에 앞으로의 무궁무진한 가능성 여기에 한 표 더 얹어주신 것 같네요. 자, 김효구 전문가의 선택 SK 이노베이션이라는 점 확실히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이번엔 이종호 전문가의 반격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종호 전문가님, 현대에너지솔루션 태양광이 그래도 더 낫습니다라는 점 명확히 좀 해주시죠. 어떻게 본다면은 태주 이방원에서 태양광 대 2차 전지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렇죠. 네, 지금 태양광 같은 경우도 똑같습니다. 둘 다 뭐 2차 전지도 그렇고 태양광도 그렇고 글로벌 정책적으로 다 앞서가는 부분이다라고 크는데 지금 현대에너지솔루션을 선택했던 이유는 태양광 그리고 2차 전지 했을 때 태양광 관련 종목들의 개수보다 네. 2차 전지 종목들은 너무너무 많다. 정말 많아요. 네, 많다. 이게 정말 저희가 많죠. 어떻게 본다면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태양광 관련해가지고 이슈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수급이 많이 쏠린다. 네. 현대에너지솔루션 그리고 하나솔루션 이쪽으로 많이 쏠리고 있다. OCI도 몇 개 없죠, 사실. 네, OCI도 있는데 OCI는 어떻게 본다면은 지금 많이 소외돼 있고. 많이 소외가 되면서 네. 이제 두 종목으로 이슈가 많이 쏠리면서 많이 올라가는 모습세가 있는데 2차 전지 관련해가지고는 약간 분산된 이유가 되게 크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본다면 아직까지도 배터리 관련주기도 하지만 아직까지도 화학 쪽이나 이런 정유 쪽이 더 탄탄한 모습세가 있기 때문에 약간 그런 부분이 좀 더 많이 빠진다라고 한다면 더 2차 전지 관련주로 더욱더 부각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태양광이 어떻게 본다면 1차적인 이번 하락 이후에 반등세가 1차적으로 나오고 그 다음으로 2차 전지 쪽에서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좀은 태양광이 좀 낮고 태양광 이슈가 조금 더 잠잠해질 때 그때 2차 전지를 들어가도 안 늦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둘 다 좋은 회사입니다. 네, 타이밍의 문제라는 거죠. 네, 타이밍의 문제고 그리고 현대에너지솔루션을 했던 이유도 가장 큰 이유는 이번 연도 실적이 어마무시합니다. 네. 전년 동기 대비 예상치가 거의 600%로 육박하는 부분이 있는데 100% 말도 안 되는 수준이네요. SK 이노베이션도 어떻게 본다면 작년에 이제 흑자 전환을 하면서 이번 연도에 거의 200% 넘는 부분이 있는데 둘 다 어떻게 본다면은 이제는 실적을 계속적으로 올라갈 시즌이다라는 게 저희 생각이고 그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현대에너지솔루션이 이번 연도 예상치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더 네. 막강하기 때문에 현대에너지솔루션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SK 이노베이션의 이게 빅네임 이름값이 대단하지만 현대에너지솔루션 기세가 정말 남다릅니다. 또 어떻게 선택이 나왔을지 정말 궁금해지는 4강의 1라운드죠. 자, 그러면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서 결승전 진출 종목이 가려집니다. 지금 선택의 결과를 띄워주시죠. 어떻습니까? 역시 이번에도 승부가 조금 쉽지 않았죠. 자, 그런데 현대에너지솔루션이 당장 오늘장 주목을 더 받네요. 58% 득표를 했고요. 현대에너지솔루션 결승까지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쉽게도 떨어지게 된 SK 이노베이션 김영우 전문가께 가격 전략 좀 여쭤볼게요. 가격 전략 어떻게 볼까요? 네, 현대에너지솔루션이나 SK 이노베이션이나 이제 태조 이방원 중에 태이잖아요. 태이. 네, 그렇죠. 네, 태이 하니까 또 이제 같은 백이라는 노래가 생각난다. 그래서 제 생각에 같은 신재생 에너지 이렇게 스토리를 이어본다면 같은 신재생 에너지 쪽이다. 이렇게 이어진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 같아요. 베개를. 네, 맞습니다. 그래서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네. 그냥 천천히 계속해서 이제 매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표가 18만 원 잡고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8만 원이요? 네, 맞습니다. SK이노베이션 목표 주가 18만 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와, 이런 스토리텔링이라니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자, 목표 주가 18만 원. 여러분도 너무 놀라시느라 주가 잃어버리지 마시고 목표 주가 18만 원 정확히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4강의 1라운드를 뒤로 하고서 여기서 4강의 2라운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장 이상의 월드컵 4강의 2라운드 만나보시죠. 이번에도 정말 굵직한 무게감 있는 종목 하나 올라와 있죠. 반도체 두톱 중에 1위를 담당하고 있는 SK 하이닉스 올라와 있고요. 자, 그리고 그와 맞붙는 종목이 철강 관련된 종목들 가운데서도 최근 가장 좋은 흐름을 보여줬었던 세아제강 지주입니다. 자, 이 두 종목 간의 대결 과연 어떤 승부가 날까요?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정우 전문가께 먼저 여쭤보죠. 어떤 종목이 더 낫다고 보십니까?
저는 세아제강 지주로 가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자, 이정호 전문가께서는 SK 하이닉스를 뒤로 하고 세아제강 지주 골라주셨고요. 김영우 전문가께서도 약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고민이 되시는 모양이죠? 사실 세아제강 지주가 모멘텀이 더 강하다고 생각해서 좀 근데 부담스럽습니다 고르기가. 그래서 네. 저는 SK 하이닉스로 다행히 고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선택이 상당히 좀 쉽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일단 뭐 조금 더 멘트를 들어보도록 하죠. 자, 이정호 전문가님, SK 하이닉스보다 세아제강지주가 더 좋다고 판단하신 이유는 최근 흐름을 보신 걸까요? 네, 단순합니다. 최근의 흐름을 보면 알 수 있다라고 예. 생각이 드는데 세아제강 지주가 올랐던 이유, 네온시티 관련주로 부각되면서 이렇게 올랐던 이유가 저는 가장 크다라고 봐요. 부각됐는데 왜 부각이 됐냐? 빈살만 왕세자가 오는 이슈 때문에 단기적인 상승세가 올라왔다. 근데 빈살만 왕세자가 안 온다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 재료 선물로 볼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시간은 점차 이제 흘러간다. 차트도 어떻게 본다면 조정상 마무리가 된 구간에서 이제 점차 올라가면 부각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예. 그 다음에 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때까지 계속 하락했던 점, D램, 랜드프레시 가격 인하 이게 제일 큰데 이 가격이 이제는 끝 마무리가 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땐 아직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보다 세아제강 지주를 택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아제강지주를 골라주신 이정호 전문가의 의견을 한번 들어봤고요. 자, 이번에는 반대로 골라주신 김영우 전문가님. 고민을 또 해주셨는데 그래도 SK 하이닉스로 골라주신 데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제 곧 삼성전자 뭐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네. 근데 뭐 안 좋을 거라는 거는 다들 예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실적 전망이 좀 많이 떨어질 거다라는, 좀 예상들이 다 나오고 있는데, 네. 지금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감산 그리고 투자 축소를 한다고 발표를 했고, 키옥시아 같은 경우도 한 30% 정도 감산을 하거든요. 예. 그만큼 반도체에 대한 악화는 좀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저는 심리적인 바닥 시그널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의 지금 주가는 다들 투자자분들이 똑같이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어디까지 떨어질까 한번 잡아보자라는 그런 생각만 지금 하시고 계실 것 그런데 같은데.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네, 맞습니다. 물론 저도 지금 이번 연도까지는 바닥을 잡기가 힘들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SK 하이닉스가 다시 한번 올라올 때는 좀 강하게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좀 이 종목 같은 경우에 길게 보시고 이 바닥을 잡는데 좀 민감하게 이 차트를 좀 바라보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향후에 만약에 이 긍정적인 뉴스 플로어가 나오기 시작한다, 반도체에 대한 예. 나오기 시작한다 한다면 그때는 고민 안 하고 바로 들어가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안 좋은 뉴스가 있지만 뉴스를 좀 이렇게 주의 깊게 보시면서 바닥 시그널을 잡으면 좋은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SK 하이닉스와 세아제강지주의 대결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한 표씩 이번에도 좀 받아갔거든요. 시청자분들의 선택, 그 결과를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바로 공개해 주시죠. 결과는 이번에도 만만치가 않은데요. 세아제강지주가 선전해 줬지만 결국 승자는 SK 하이닉스가 됐고요. 결승전에 올라가는 종목 SK 하이닉스로 못 박아 보겠습니다. 자, 세아제강지주 그러면은 가격 전략만 잠시 확인해 볼게요. 이정호 전문가님, 세아제강지주 가격 어떻게 보십니까? 19만 원대로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지금 반등세가 이제 시작이 됐다라고 보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다시 한번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전고점까지는 힘들더라도 그 부분까지는 어느 정도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세아제강지주 19만 원대까지 목표주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대망의 결승전의 대결로 넘어가 보죠. 네, 오늘 장 이상의 월드컵 대망의 결승전입니다. 현대에너지솔루션 오늘 뭐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 태양광 대표 종목 중에 하나죠. 현대에너지솔루션이고요. 자, 그리고 반도체 하면 모르는 분이 없는 바로 그 대표 종목입니다. SK 하이닉스가 올라와 있는데요. 한창 떠오르고 있는 태양광이냐 아니면 모두 다 반등을 기다리고 있는 반도체냐, 두 종목 간의 대결입니다. 결승전의 대결은 지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정호 전문가님, 둘 중에 어떤 종목이 더 좋습니까? 현대에너지 솔루션으로 알겠습니다. 자, 이정호 전문가의 선택은 현대에너지솔루션이고요.
김영우 전문가께서는요. 네, 이번에도 쉽지 않으신 거죠?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승부가 갈리겠네요. 뭐죠? 저는 SK 하이닉스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영우 전문가께서는 이번에도 SK 하이닉스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이정호 전문가님, 현대에너지솔루션 역시 지금 기세는 이런 흐름은 당장은 현대에너지솔루션이 맞다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현대에너지솔루션, 저는 돌고 돌아 태조 이방원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시장에서 어떻게 본다면은 지금 솔직히 말해서 네. 시장이 너무 악세 하락장이잖아요. 하락장에서 그렇죠. 네. 다시 반등세가 나올 때 우리가 과연 어떤 종목을 사고 갈 거냐. 이때까지 계속 떨어졌던 뭐 네이버, 이마트 이런 종목을 갖고 올라갈 거냐. 아니면은 저도 손이 안 가요, 근데. 네, 저도 손이 안 갑니다. 네이버 뭐 호재 뉴스가 나와도 이렇게 다시 신저가 찍는 모습. 이게 어떻게 본다라면 시장에서 매력을 잃었던 종목들에 나오는 흐름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 저는 현대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안 죽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렇게 10%대 이상 상승세가 나오는 거는 나 태조 이방원의 네. 태자를 담당하고 있는 현대에너지솔루션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 네. 현대에너지솔루션이 이때까지 올랐던 이유는 실적입니다. 실적이 그만큼 좋기 때문에 많이 올랐다. 하지만 이 실적이 내년까지도 계속 이어질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컨센서스상도 그렇게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현대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국내 그리고 유럽 그리고 호주 쪽으로 태양광 모듈 사업이 어떻게 보면 탄탄한데 점차 이제 미국 쪽으로도 확대가 된다라고 한다면 더 시너지는 더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예. 현대에너지솔루션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네. 자, 이정호 전문가의 선택 현대에너지솔루션 태양광이었고요. 자, 김영호 전문가님. 이정호 전문가께서는 다시 뭔가 주가가 지수가 좀 오르게 되면 역시 또 태조 이방원이다 말씀해 주셨는데 아니다. 가게 되면 반도체만 조금만 오게 되면 반도체가 더 간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이게 또 저는 말씀드릴 키워드가 없어서 너무 아쉽네요. 이게 반을 한번 껴줘야 되는데 사실 끼기 좀 어렵긴 해요. 시장 자체가 특히 반도체 시장에 대한 모멘텀이 좀 들여다보면은 좋지 않은 상황인 거는 확실하나 맞습니다. 저는 지금 삼성전자든 SK 하이닉스든 삼성전자 ARM에 대한 지분 인수를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SK 하이닉스도 캐파를 계속해서 늘려가기 위한 그런 좀 다시 한번 휴식의 시간이다. 예. 그렇다면 지금 반도체에 대한 투자를 사실 제가 권유를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SK 하이닉스에 대한 주가를 본다면 역시 SK 하이닉스였구나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기업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종목이 너무 좋아서. 네, 맞습니다. 네. 글로벌 경기 침체 구간을 지나서 다시 한번 이 IT 수요에 대한 부분이 늘어난다면 디램 가격이든 낸드 가격이든 다시 회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반도체 기업들, 우리나라 기업들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바닥에 대한 시그널을 여전히 전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이 각각 다른 선택, 현대에너지솔루션과 SK 하이닉스를 골라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최고의 미인줄은 시청자분들의 선택에 따라서 갈리게 됐습니다. 시청자분들의 선택 먼저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와, 이번에 오늘 가장 어려운 승부였는데요. 그래도 결과가 나왔지요. SK 하이닉스가 아주 근소한 차이로 시청자분들의 선택을 받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요. 시청자분들의 선택을 받게 된 바로 이 종목이 오늘 최고의 미인주가 됐습니다. 미인주 발표드리죠. 오늘장 최고의 미인주는 바로 SK 하이닉스가 됐습니다. 현대에너지솔루션이라는 루키를 누르고 SK 하이닉스 이 큰형님이 바로 오늘장 최고의 미인주로 등극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가격 전략까지도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오늘 아쉽게 우승을 하지 못한 현대에너지솔루션 이정호 전문가님 가격 전략 세워주시죠. 네, 현대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목표가 8만 원 정도로 전고점까지 가는 것보다는 그 부분에서 한 번 정도는 수익을 보고 나오시는 전략이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 종목이 어떻게 본다면 아쉽게 2등을 했어요. 네. 근데 미인주 하는 것보다 2등 했던 종목들이 더 잘 갔던 모습세가 있어가지고 진심의 미소를 보여주고 계시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현대에너지솔루션은 꾸준히 지켜볼 종목이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현대에너지솔루션 꾸준히 지켜봐야 된다라면서 8만 원 목표 주가 잡아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최고의 민주죠. SK 하이닉스 가격 전략 어떻습니까? 네, 저 말씀하신 대로 태조 이방원을 이겨버려서 조금 부담스럽긴 합니다만 저는 지금 같은 시장에서
특히 현금 보유하신 분들은 좀 귀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 8만 원 아래에서부터 좀 매집을 시작해라, 매수를 시작해라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비중을 한 번에 크게 들어가다 보면 지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라톤과 같은 거기 때문에 저는 비중을 조금씩 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평단가를 낮춰가면서 반등을 기다려보는 게 어떨까. 그래서 목표가 저는 11만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SK 하이닉스 오늘자 최고의 미인주죠. 11만 원으로 목표 주가 잡아주셨습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장 최고의 미인주 이상형 월드컵의 우승 종목은 바로 이렇게 SK 하이닉스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까지 지금 저희가 투자 판단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